좁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는 상황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를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으로 전기차가 주목받고 있지만 대중화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다음 달 29일부터 5일 동안 펼쳐지는 제24회 김제지평선 축제가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합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의사수부터 늘리는 의료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사 수급 문제와 중증 의료 분야 의사 부족 실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최근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날씨가 마치 동남아 지역처럼 변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세차게 퍼붓는 집중호우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기상청에 따르면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상황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정호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에 도로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한밤중 고립된 차량을 밀어보지만 불어난 빗물에 꼼짝달싹 못합니다. 불어난 빗물은 축사도 삼켰습니다. 급작스러운 물난리에 떠밀려온 소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모두 짧은 시간에 강한 비를 퍼붓는 집중호우로 벌어진 일들입니다. 보통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거나 하루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집중호우라고 부르는데 매년 발생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 집중호우가 내린 날은 60여일 정도였지만 2009년 이후에는 매년 100일 이상 짧고 굵게 내리는 장대비가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기온이 올라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한 번에 내릴 수 있는 비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자주 내릴 수 있습니다. 덩달아 피해도 늘었습니다. 재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는 137건, 피해 금액만 1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수시로 기상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TV나 라디오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주시고 급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장마철 사전 예방도 중요합니다. 비 예보가 있을 경우 저지대에 위치한 자동차는 사전에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박고랑과 배수로를 점검하는 등 시설물 안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 가로등이나 고압전선, 맨홀 주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호우 예보가 발령이 되면은 다리 밑이나 지하층에 주차하는 것보다 지상 쪽으로 이동하여 주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사전에 미리 배수로 점검을 통해서 집중호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각 지자체별로 상하수도 용량을 개선하는 등 수방시설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 집중호우 시 플라스틱과 나무 등 부유물을 조심하고 창틀과 간판, 구조물 등은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다치는 거하고 모르고 다치는 거는 충격이 차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속에서 큰 나무 토막이나 이런 게 부딪히게 되면은 성인도 그렇지만 아동 같은 데는 큰 부상을 당할 수 있고 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과 맞물려 예측하기 힘든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전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마련한 연속 기획보도 전기차 시대 이렇게 준비하자 시간입니다. 전기차를 상징하는 파란색 번호판을 붙이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전기차는 환경오염 걱정도 없고 유지 비용도 저렴해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10년 이상 휘발유 차량을 운전하다 지난해 전기차로 바꾼 이정훈 씨. 최근 치솟는 기름값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전기차 연료 비용이 휘발유와 경유 등 화석 연료 차량의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일 교환 등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고 각종 친환경차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 씨가 비싼 초기 구입 비용에도 전기차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절반이고 주차 요금도 절반이고,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차량 유지 관리비도 그 엔진 오일 같은 거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상당히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난 2013년 전기차 선도도시로 지정된 경남 창원시는 공용 차량의 친환경차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가 운영하는 공용 차량은 1015대, 이 중 친환경 차량은 전기차 160대와 수소차 83대, 하이브리드차 3대 등 총 246대로 전체 공용 차량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원시가 내연기관 차량에 사용한 유류비는 모두 1억 2천여만 원이지만 전기차는 2,5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경제성과 더불어 전기차는 가장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란 평가입니다. 내연기관이 없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석 연료는 연소가 되면은 그 질소 산화물이나 이산화탄소 등 그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그 발전소에서 충전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주행하기 때문에 유해 배출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유지비도 저렴해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전기차. 미래 자동차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남원과 순창 임실의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의사 수부터 늘리는 의료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내 대형 병원 중 한 곳인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결국 숨진 사건을 놓고 대형 병원 간호사도 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판에 연줄 없고 힘없는 국민은 오죽하겠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의사 수급 문제와 중증 의료 분야 의사 부족 실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뇌혈관 수술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수술에 의료 수가가 낮아 의사들이 기피하는 것 아닌지 의료 수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29일부터 5일 동안 펼쳐지는 제24회 김제 지평선 축제가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김제시는 김광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축제 기획단을 꾸려 기본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주민주도형 행사와 신규 프로그램, 지역 관광 상품과 연계한 행사 등 5개 분야의 56개 프로그램으로 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치러지며 김제시는 축제와 공존하는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첫 주말과 휴일 순회 경선이 치러진 강원, 대구, 경북,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함이 열렸습니다. 전당대회 이전부터 당내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됐던 어대명,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을 실감케 할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고위원 경선에서 호남 대표 주자로 출마했던 송갑성 후보가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번에도 당 지도부 선거에서 호남은 들러리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8.28 전당대회까지 전북과 전남, 광주를 포함해 경선 지역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송 후보의 최하위 기록은 정치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출범 후 한병도 서삼석 의원이 호남을 대표해 최고위원에 출마했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는데요.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결과만 보면 호남이 민주당 텃밭이라는 점이 무색할 정도라면서 이런 분위기라면 민주당 내에서 호남 정치권은 말 그대로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 지역 양육 지원 공간인 아이맘 행복누리센터가 새 단장합니다. 새 단장 시설은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바닥형 미디어 스포츠와 스펀지 블록 등으로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는 지난달 이용객만 2천여 명으로 남원시는 음향시설과 부모 쉼터 등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용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추가로 조성해서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정읍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보급과 교육 훈련을 전담하는 정읍 시니어 클럽 시설 증축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정읍시는 기존 공간이 협소해 어르신과 직원들이 불편을 겪어 6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증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준공된 시니어 클럽은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도시락 작업장과 창고, 사무실과 교육실 등을 갖췄습니다. 우리 정읍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발굴과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경제적인 부담 없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 전직 공무원이 지난 지방선거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원서를 관리해 선거에 활용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장을 지냈다가 도청으로 자리를 옮긴 전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만여 장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며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씨뿐만 아니라 전 전북도 간부 공무원과 현 자원봉사센터장 등 1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